요런 거를 주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1주년 기념 세미나로 해서 한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발제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원이라는 기자분이 남북 함께 국민연합 부설 북한인권연구원의 연구소의 연구원이자 또 기자입니다. 자, 제목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설명은 이제 한국 측 주장은 광개토 대왕함의 레이더 조사, 일본 초계기는 저공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제 갈등이 있었고요. 일본 측 보도는 김정은 암살 미수를 했던 북한 군인들을 한국이 체포해 북으로 넘긴 사건이다 라는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이제 자세히 정리를 해놨는데 2018년 말부터 2019년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의 초계기의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에 대하여 저공 비행을 하며 한일 간 대립 관계로 비하했던 이른바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에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이 나와 그 배경에 시선이 집중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살해 모의 실패 후 일본 망명을 위해 도주 중이던 북한 국적 선원에 대한 신원 확보를 하려던 한국 해군과 이를 경계하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적 레이더 조사 등으로 대치했다는 게 주요 사건의 골자이다. 대법원 강제징용공 배상 판결. 여기 이제 또 갑자기 한일 관계 위안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의한 실질적인 파기 등으로 인하여 해방 이래 최악의 국면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 친북한 스탠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본 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위해 망명을 희망하는 자국민의 안보를 보루 삼아 일본과 군사 및 외교 대립을 한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거센 비판 여론을 넘어서 사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총 4차례 이루어진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P1 대잠 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광개토 대왕함과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의 삼봉함의 STIR-180 레이더를 작동 후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한일 관계가 급냉한 사건이다.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동해 독도 동북방의 160여 킬로미터 해역이었는데 일본의 대화태어장 인근의 공해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른 쟁점은 두 가지이다. 광개토 대왕함이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가동했는가와 초계기가 광개토 대왕함의 위협 비행을 했냐는 것. 참고로 이것은 한국 공군의 작전 구역, 한국 해군의 작전 구역을 넘어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영역에 있는 어장이다. 자, 사격 통제 레이더를 군함이 초계기에다 가했다는 것은 이게 육군 쪽에 이제 육군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장전된 총을 겨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북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고 근처에 있던 광개토 대왕함과 해경 5001함, 삼봉함이 구조를 위해 출동했는데
북한 선박이 한 척인데 대형 선박이 두 척, 군함과 해경 함정이 출동했다는 얘기죠. 구조 작업 중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P1 대잠 초계기 한 대가 광개토 대왕함과 5001함을 향해 거리 500m, 고도 150m로 접근하며 위협 비행을 하다가 물러났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수분간 지속적으로 조사했고, 사격 통제 레이더를 이제 비춘다면은 곧바로 미사일이나 대공포를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본 정부와 언론 등이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통제 등이 가능한 STIR-180 화기관제 레이더라고 주장하며 우리 해군 함정이 공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따른 이제 일본 측 언론 또 조선일보 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20일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와 입장을 전달했으며, 일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통상 절차에 따라 양국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소할 것이고, 대화를 통해 충분히 오해는 풀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추적을 위한 화기관제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리 군은 당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 대왕함에서 저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고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를 켰다고 설명했다. 광학 카메라는 추적 레이더와 붙어 있어 카메라를 켜면 이 레이더도 함께 돌아간다는 것이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사용해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를 조준했고, 일본 측이 통신에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일본을 위협하고 해군 자위대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 북한 어선 구조에 해군과 해경이 공동 출동, 이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입장에는 갖가지 의혹이 따라붙었다. 국방부 측 입장에 대해 일개 북한 어선을 구조한다고 1함대의 기함이라는 게 대장선이죠. 대장선, 플래그십 영어로 광개토 대왕함이 수백 킬로미터를 움직여 일본의 작전구역까지 달려갔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 그다음에 해경 경비함 삼봉호도 충분히 어선 구조가 가능한데 군 본연의 임무를 맡은 해군의 광개토 대왕함이 이례적으로 일본 해역으로 출동했냐는 것이다. 이를 취재한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는 주간조선에 게재된 글에서 광개토 대왕함은 약 2시간을 항해해 오전 12시 2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최대 속력으로 이동했어도 100km 이상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청와대 출동 지시설, 북선박이 어선이 아닌 다른 임무를 띤 선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방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구체적인 출동 위치를 밝히지 않은 것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일본 소식통을 인용하여 광개토 대왕함은 알려진 것보다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았고 일본 본토에서 제법 먼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2월 20일 광개토 대왕함은 울릉도 동북쪽 170여 킬로미터 수역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가 오전 10시 32분쯤 해경 등으로부터 북조난호선 수색 및 구조 요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해경 경비함보다 광개토 대왕함이 북어선 조난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 가까워 곧바로 사건 해역으로 향했다면서 해군함의 출동이 적실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자, 이에 대해서 일본 측
내용이 나옵니다.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 막료장, 김정은 살해 모의 탈북자, 김정은 살해를 모의한 탈북자 강제 북송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2020년 9월 25일 당시 일본에서 한국으로 치면 합창 의장급을 지낸 가와노 가스토시 전 통합 막료장과의 대담을 일본 주간지 슈칸겐다이의 라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가 공개했다. 곤도 의원은 당시 대담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비공식적 이야기라며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시 갈마 해안지구 건설 현장 사찰을 나갔는데 심한 노역을 견디지 못했던 건설 현장 군인 일부가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모의했다고 주장. 곤도 의원은 대부분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지만 4명이 배를 타고 도주해 일본으로 망명을 시도했고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긴급 연락을 했으며 이에 친북 문재인 정권은 즉각 군경을 출동시켜 필사적인 수색에 나선 것,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자위대가 P1 초계기를 출동시켰고 한국군은 여기에서 발각되면 큰일이라고 생각, 레이더를 조사해 자위대 초계기를 쫓아냈다고 털어놨다. 이상이 비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관계자 얘기랍니다. 이와 관련해 곤도 의원은 동해상에서 한국군에 구조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주민 3명과 시신 할구가 바로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북한군 병사들이었단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에 참여한 가와노 전 막료장은 확실히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보고를 받았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진상은 아직 모른다. 한국군이 왜 그때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쐈는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국 간의 갈등의 점화를 우려했는지 이를 기정사실화하지는 않았다. 실제 통일부는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한 구를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당시 지난 20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을 발견해 선원 3명을 구조하고 시신 한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이들을 인도적 차원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발표를 종합하면 한국 어선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을 발견한 뒤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이를 접수한 한국 해군은 광개토 대항함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였고 북한 주민을 구조한 정부가 21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로 주민과 시신 인도 통지문을 보낸 것이다. 구조 후 하루 반나절 만에 참 이례적이죠. 보통 구조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면 뭐 일주일이나 보름이나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일본 측 대화태 어장에서 구조한 사람들을 시신까지 포함해 초고속으로 북한에 송환시켰다. 북한 측도 2017년에 3일 동안 비슷한 북송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연락이 두절됐었으나 당시에는 즉각 구조된 북한인들을 인계했다. 인계될 당시의 사진 및 관료 자료 등은 이례적으로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가 광개토 대항함까지 동원해 인도한 북한 어선은 통신 장비도 달려있지 않은 소형선으로 과연 광개토 대항함 같은 대형 구축함을 출동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신인균의 국방TV를 진행하는 신인균 경기대 교수는 P1 초계기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의 소형 어선 3척을 광개토 대항함은
인도하기 위해 갔으나 2시간 30분 동안 구조 활동 없이 해상 위에 체류했고, 요 사진입니다. 2시간 30분 동안 해상에 체류했고, 구조 당시 시신 항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설될 바가 없을 뿐더러 구조가 아닌 대치하는 모습의 구도가 사진상 잡힌 것에 대해 진짜 구조 활동이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강제북송, 친북, 반일 기조의 문재인 정권의 특허품. 만약 가완호 전 막료장이 일정 부분 가능성을 인정한 북한 김정은 살해모의 인민구조와 구조 및 강제북송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기소사항이다. 망명하려는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는 것은 국제법상 난민협약 33조와 국제고문방지협약 위반사항이며 명백히 관련자들을 문책하여 사법처리 및 법의 징계를 받게 해야 하는 도덕적이며 의무적인 사안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북송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구호를 통해 집권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북한 청년 강제 송환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본글에서 다뤘던 북한 어민 북송, 그리고 2019년 4월엔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다. 같은 해 6월에는 강원도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어민 4명 중 2명이 서둘러 북한에 넘겨지기까지 했다. 그해 12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동해로 넘어온 탈북 청년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법주권을 포기한 채 강제 북송을 한 것이다. 당시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직후 평소 탈북자 색출을 위해 북중 접경지대의 단속을 엄하게 하는 등 탈북 방지 정책에 골몰해온 북한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니었냐는 비판 여론이 뒤따르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헌법에선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 이에 북한 인민은 누구더라도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신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아 탈북자로서 법적, 사회적 권한을 쟁취하고 이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된다. 시시각각 일본과의 갈등 관계를 처리하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붕괴설까지 자초한 문재인 정권에서 빚어진 가장 큰 군사 대립으로서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사건이 기반에 북한 정부 당국의 개입과 강제 송환 이슈가 붙어 있을 경우 문 정권의 사법적 심판과 국제적 여론 비판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한 정권 교체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가 절실한 때이다. 자, 이 탈북 어민 2명, 청년 2명이었죠. 16명을 2명이 살해하고 그리고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로서 인정을 못한다는 그 당시 발표였습니다. 자, 이상 제가 오늘 늦게 참석하는 바람에 진행을 촬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자료 제가 추가로 입수해서 지금 또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자, 참 살려고 도망 나온 사람을 이렇게 다시 죽음의 땅으로 다시 몰아넣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죠.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놓쳤던 부분 추가적으로 보충을 좀 해드렸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